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에 대하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쭉 읽어드리면서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52번째 항목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흡수하는 능력은 나이에 반비례한다. 나이가 들면 많이는 배우죠. 그리고 지식은 많이 있지만 어떤 사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집니다. 저도 요새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들은 잊어먹질 않는다는 거, 특히 몸에 배어있는 것들은 정말 빨리빨리 모든 것이 해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르마파 자연관찰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에 봤던 식물이라든가 또 잡았던 물고기들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찾습니다. 푸르미 엄마하고 저하고 자연에 나가서 뭔가를 찾기 시작을 하면 저는 어릴 때 봤던 것들은 그래서 사실을 흡수했던 것들은 빨리 찾습니다. 고사리 같은 경우는 푸르미 엄마가 그 집 주변에 고사리가 많았는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요. 그러나 거기는 냉이, 황새냉이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더 빨리 찾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흡수하는 능력은 나이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을 때 그때 주라는 뜻입니다. 새는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펴지죠. 그런 이미 딱딱해졌을 때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힘이 된다는 뜻이죠. 같은 항목입니다. 53번째 항목. 1세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쪽이 7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간단하다. 네, 맞습니다. 1세 아이들은 그냥 읽기를 주잖아요. 그 읽기를 준다는 얘기는 그것이 환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쓰기를 가르치는 얘기는 계속 반복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기는 손을 써야 되는 운동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쓰기는 유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근육이 힘이 어느 정도 붙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것을 그 유전의 어떤 전개된 그 상황에 관한 것을 역행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잘 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우리가 줘야 될 것은 쓰기가 아니라 그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것,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이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감각의 영역은 이미 어린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기를 주라는 뜻입니다. 많은 노출을 통해서 특히 재미와 놀이를 통해서 읽기를 주면 아이들은 정말 빨리 흡수해버립니다. 정말 부모가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너무 일찍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치는가? 그것이 아닌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떤 억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가 원래 갖고 있었던 힘들을 이끌어낼 환경을 줘서 그 아이의 힘이 발현할 기회를 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6, 7살 된 아이가 배울 때는요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글을 못 읽으면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이 다 글을 읽고 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분발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또 비교도 일어나니까 배우려 하지만 그러나 배우는 힘은 아주 어렸을 때 줬던 거와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또 그 아이들이 나는 못해 이런 다른 애들 다 배우는데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오히려 더 배우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배울 수 있을 때 그런 어떤 싫어 뭐 이런 소리 없을 때 그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읽기를 주는 게 좋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항목 54번째 항목, 그것이 읽기가 되든 수학이 되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1세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쪽이 7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간단하다. 여기서 수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수학, 특히 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이 난 수학을 못해, 그리고 수학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런 믿음이 부모의 무의식 안에 있다면
이 수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준다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없다는 뜻이죠. 수학을 자연스럽게 주는 분들은요, 일상에서 뭐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아이들한테 하나, 둘, 이렇게 수세 개를 가르친다든가, 또, 사과를 깎으면서도 반쪽을 자르면서도, 이게 반쪽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2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수학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들 용어를 흡수해야 됩니다. 수학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언어입니다. 정의입니다. 일상에서 그 수학에 쓸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친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은 이미지를 통해서 수학을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그 수학 도트카트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런 거 어린 시절에 정말 지겹지 않게 재미있게만 보여주면은요, 사물이 5개가 있을 때 5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지 않고 한 번에 탁 찍어서 그렇게 수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수가 굉장히 크든 간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줘라. 그게 낫다. 55번째 항목입니다. 어떠한 일련의 사실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아이에게 1세 아이에게 가르치는 쪽이 7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간단하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는 것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그래서 풍부하게 그런 환경들을 줘라. 참, 그러고 보면 부모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가 뭘 누워있는데, 그리고 뭐, 기어다니는데, 이 아이가 뭘 배울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에 관한 그런 것들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다양하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죠. 56번째 항목입니다. 정직하게 사실의 기초에 가를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갓난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다. 정직하게 사실에 기초하여 헷갈리지 않고 혼동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그 안에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고 쉽고라는 그런 개념은 아이들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영어는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어린아이한테는 어렵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에 태어나면 그 영어를 구사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우리말을 구사하는 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만한 풍부한 환경이 주어지면 또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영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죠. 57번째 항목입니다.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흡수하기는 어려워진다. 같은 얘기지만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58번째 항목입니다. 아이는 모두 어학의 천재이다. 어학의 천재이다. 이건 전 요새 와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푸미한테 책을 줄 때는 아이가 책을 줄 때 그걸 다 흡수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푸미가 영어를 읽어달라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한번 제가 제 엉터리 발음이지만 주면은 바로 배운 건 바로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땐 제가 막 푸미 엄마하고 둘이서 막 놀랬습니다. 어떻게 얘가 이렇게 뛰어나냐 막 칭찬해 주는데.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못했었냐면, 왜 우리 책을 읽는 것처럼 영어 책을 읽어주면 안 되겠는가? 저는 이 생각을 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는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요. 어린 시절에 영어를 주면 우리말을 못한다.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영어를 주면 안 된다.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지나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가? 그분들이 또 그렇게 주장하면 또 그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괜찮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모국어만큼은 분명히 주자. 그래서 모국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식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배울 때도 빨리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학교에 가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문법 공부하고 그 방식대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벌써 살아보니까 50년 지나고 나니까 알잖아요. 아, 그렇게 배웠던 방식에서는 그냥 해석하고 뭐 문자는 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표현을 못한다라는 거, 그 방식이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옛날의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의식의 변화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g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1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바뀐 의식에서 그 아이한테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의 의식은 당연히 그걸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프리미닷컴의 회원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보면서 놀란 게요, 이 아이는 언니도 4개 언어를 구사하고 그 동생도 4개 언어를 구사합니다. 우리말, 중국어, 영어, 일본어. 근데 저는 그 아이가 우리는 이전에 어린 시절에 유튜브를 주면 안 된다고, 그때 유튜브도 없었으니까요. 중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유튜브에도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읽기 독립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영어를 줄 수 있는 환경 중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단도 안 칩니다.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그냥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를 준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엄마가 배운다라는 개념으로서 내가 배울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일상의 배경 음악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그냥 놀면서 그 주어진 환경이니까 배울 수 있다는 뜻이죠. 엄마와 아이 사이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절대 중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아이가 유튜브에 있는 영어 노래 이런 것들을 따라 부르는데 발음이 원어민처럼, 원어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리말로 구사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놀란 것은 그 발음이 아니라, 제가 놀란 것은 그 노래를 가수처럼 부른다는 거. 그냥 그 아이가 가수에 관한 그 음정 박자, 그런 음색조차도 흡수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프리미닷컴에는요,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오지만 요새는 나오는 이유들이 어린 시절에 주면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 많은 아이들이 출연하고 있지 않는가. 중국에 가면 4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유튜브가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4개에서 6개, 지금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프리미닷컴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6개 언어를 구사하는 아이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아마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특히 다양한 언어 환경이 주어지잖아요. 중국어와 우리말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 부사모에 영어도 줘라 그런 기회를 줬더니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고, 또 엄마들이 일본어를 그 당시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를 주고, 제가 이번에 갔더니 러시아를 주고 있는 엄마들도 있더라는 뜻이죠. 자, 다음 항목입니다. 60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3세까지 완전히 미지의 언어인 일개 국어를 배울 수 있다. 일개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거, 모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경험으로 아는 거니까요. 61번째 항목, 복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2개 국어, 3개 국어 혹은 10개 국어를 말한다. 10개 언어의 다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은 당연히 그 다음 언어로 확장해 나갈 때는 쉬워요. 배운 방식을 같은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부익부가 성립됩니다. 부익부. 이게 이 마태 이론입니다. 마태 이론. 마태복음에서 나온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분야의 성취를 이뤄내고 발달을 이뤄낸 애들은 또 그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분야로 갈 때도 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나 애초에 시도도 안 했던 아이들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책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읽는 환경이 주어지면 유저는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해서 더 책을 찾으려 할 것이고, 책 읽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유저는 더 안 읽을 힘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2번째 항목입니다. 그러한 아이는 환경에 의해 6세까지 그 외국어들을 완벽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 63번째 항목입니다. 유아는 어른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러한 사실을 배운다. 와, 이거 아마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요, 깜짝 놀랄 겁니다. 분명히 이전에 내가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쓰던 말인데 그 아이가 이미 그것을 흡수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와, 아이들의 이 속도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라는 거, 아마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견한 분들은 아이를 경이로움으로써 아마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게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부모가 알려줍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같은 게임을 해도 그 아이는 어디서 흡수해냈는지, 어떻게 배우는지 자기 나름대로 그 게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창의력, 그 확장할 수 있는 힘, 부모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분야까지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시도하고. 제가 요새 유튜브 하면서 푸르미를 보면서 요새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편집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전에는 제가 이 영상 하나를 잡을 때 틀리지 않아야 됐습니다. 하나 틀리면 또 지워버리고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근데 요새는요, 괜찮습니다. 그냥 틀리면 그냥 전화 오면 전화 오는 대로 또 나중에 자르면 되는데, 우리 회원 한 분이 와서 푸르미한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렇게 알려줬는데, 저는 들어서 그럼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앞으로 뭐 한 1년 정도면 제가 응용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하나 푸르미한테 배우면 되니까요. 근데 푸르미는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듣더니만, 얘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만 프로그램 그냥 1년치 그 프로그램 그냥 사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동영상을 편집할 때 가면서 안 해봤던 것들, 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한번 뚝 쳐다보면, 저는 용어도 좀 익숙치 않는데 그냥 한번 쳐다보면 그 양바로 그냥 척 쳐다본 다음에 토록토록 해버린 거 보고, 제가 옆에서 느끼는 게, 요새 제가 그냥 너무 감탄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흡수하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응용하고, 그 두려움 없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푸르미가 만일 제 나이가 되면 저 아이가 지금 과연 뭐가 돼 있을까. 요새 지금 감탄의 순간입니다. 제가 아기의 지능 무한하다 계속 강연 연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많아지면 들으는데 지루하니까 끊어가면서 그렇게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4번째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5번째 강연 바로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